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찾아왔습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 톡스타 2부에서는 세 분의 훈남 스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벌써부터 별톡방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이 세 분은 항상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별톡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2부에서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 거기에다가 해외 이슈까지 살포시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생기신다면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열려 있고요.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직까지 별톡방에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1부에서 힌트를 좀 없이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힌트 있는 퀴즈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퀴즈 띄워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경영권의 담보로 보유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뜻하는 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그린벨트, 2번 그린네일, 3번 그린란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역시나 같은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보유 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자, 3개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과연 어떤 궁금증을 안고 별톡방에 찾아오셨는지 별톡방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 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체리베리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치님의 정확한 분석과 뛰어난 말솜씨 기대할게요. 많은 정보와 재미를 주셔서 방송 볼 때마다 기대가 됩니다. 민재님도 언제나 볼 때마다 밝고 신난 모습에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체리베리님 반갑습니다.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힘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린망고님 3분 반갑습니다. 민재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그린망고님은 정말 화요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는 안전빵님께서 리치스타님 나오시네요. 기다렸습니다. 매일 수익 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에버그린님은 스파이더님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3분 오늘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산가님께서는 기다리던 화요일이네요. 리치님 보러 들어왔습니다. 리치님 추천주 GS건설의 한 주였네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 리치스타와 스파이더스타께서 함께하는 날은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별톡방 아주 뜨거운 반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코너, 썰톡 코너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널뛰듯 바뀌는 증시에 가장 어울리는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썰톡.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썰톡의 김본스타입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지금 오전이나 오후에 이제 제가 톡방에 이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몸 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사과의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럼 바로, 썰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 시장이, 드디어 이제 미중 무역전쟁에 약간 소강국면 들어가니까, 대북주가 오늘 엄청 움직였습니다. 엄청 움직였고, 지금 현재, 고위급 배당 관련해서 지금 특사가 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인가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 국면인데 왜 대북주가 오르냐? 는 어제 제가 얘기 드렸죠. 어제 얘기 드렸으니까 아마 어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오늘 좀 등락폭이 좀 많았습니다. 의외로. 등락폭이 좀 많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참 그럼 앞으로 이 방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한번 싹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시간만에 보시면은 한 일주일은 편하실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꽤 등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오늘 이 썰톡을 함께 해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리치스타님 모셨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요즘에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게요. 요즘 지금 여름이 더운 해는 겨울도 춥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튼튼하시던 김본스타님께서 네. 네, 그렇게 몸이 아프실 정도면은 좀 건강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건강 관리 좀 잘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 또 우리 리시스타님 같은 경우는 또 방이 그렇게 좋다고 또 제가 가끔 염탐하거든요, 들어가서. 아, 그런가요? 근데,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매일 수익 잔치를 벌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번 주 뭐 굉장히 좋았던 장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주 손실 한 번도 안 나고. 이번 저번 주도 손실 한 번도 안 나고 2주 연속 넘어가서 이제 3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연속을 지난달에 연속이네. 지난달에도 한 달 내내 무패 연승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달 넘겨보는 그런 걸 좀 한번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식 종목을 또 추천드린 종목들이 뭐 정말 안 좋은 주식, 정말 안 가고 있는 주식 한 종목 매수가에서 놀고 있을 뿐이지. 한 종목이 있나요? 또 네, SK 이노베이션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 받으니까. 아니,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손실 중은 아니에요, 또. 아니, 그거 네. 3% 그냥 업 시켜놓으면 돼요. 배당 3%는 주니까 못해도. 네, 공식 추천주로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정확히 우리 매수 단가에 오늘 종가가 끝났습니다. 그렇네요. 199,900원. 네, 그래서 뭐 어제는 뭐 조금 상승해서 어저께는 뭐 2% 넘게 상승을 했지만은 계속 이제 오일 가격이 좀 요동을 치다 보니까 아직은 뭐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좋은 횡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래는 갈래니까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어쨌든 지금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손절된 종목 없이 유일하게 매수가에만 있는 종목 SK 이노베이션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뭐 이런 장에서는 다 수익 나는 장이야 된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은 매우 좋은 방향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사실 SK 이노베이션도 여기다가 4%를 그냥 다 가겠죠? 하시면 돼요. 예, 왜냐면 배당이 4%이기 때문에. 배당은 4% 줍니다, 이거. 연말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스파이더 스타님, 리치 스타님 저렇게 잘하고 많이 했지만, 뭐 그래도 진중하게. 그 다음에 이제 매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참 진중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의 다 이제 많은 걸 맞추셨는데, 이번에 뭐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뭐 흐름이나 뭐 회원들하고 소통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일단은 저희도 뭐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네. 저번에 말씀드린 교육 위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교육도 좀 많이 좀 해드렸고, 일단 기본기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 교육이 끝나고, 일단은 약간 좀 이제 세심한 교육을 이제 이번 달. 심화학습까지. 네, 좀 뭐 특강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특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강의 들어가고, 한동안 이제 주식을 저희가 좀 쉬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기지개를 다시 키시나요? 그래서 이제 슬슬. 들어가는 매매. 근데 슬슬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서
종목을 이제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 이제 종목들, 추천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이제 주식 쪽으로. 여태가 선물 수익률만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도 이제는 슬슬 저희가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좀 해가면서, 리치 전문가님은 수익이 되게 좋으신데, 저는 좀 물려있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물려있는 거 네, 있어요. 물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좀 그것도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일단 평균 단가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비중이 저희가 10%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비중으로 갈 겁니다. 비중이 30%, 40% 들어가 있으면 걱정이 되겠지만, 비중 1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 추가 10%, 15% 받아서 평균 단가만 낮추면, 제가 봤을 땐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신규 종목들을 이제 발굴 중에 있는데,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신규로? 네, 이제는 꿈틀꿈틀 하고 있는 이제, 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번 주부터 이제 추천 종목들이, 한 이틀에 하면 3일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이제 추천 종목들이 계속 나갈,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들, 이제 시장 자체를, 스파이더스타님 시장 자체는 오늘은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부분이, 우리 시청자들한테 안도의 한숨을.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거보다는 스파이더스타님이 얘기한 대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실제로. 지수가 폭락 전부터 이거 고점이다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그 시장이 시청자한테 좋은 시그널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스파이더스타님이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시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안심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잘 집중해 주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물려있는 종목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게 제가 원유 ETF랑 천연가스 ETF를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려가지고, 몰빵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쉽습니다. 지금 더 사야 되는데, 일단. 천연가스 ETF 좀 관심 있게 보면 되나요? 천연가스 ETF 인버스를 지금 거의 최고점에, 저희가 천연가스가 하락해야지 수익이죠? 그쵸. 하락해야지 수익, 이 ETF를요, 제가 최고점에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익이 팍팍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김모스타님 잡을 때, 저도 그때쯤 잡았다고, 그래서 둘이 일맥상통한다는 거.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들 오늘 이슈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장 이슈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이슈. 어떤 게 있냐면요. 자, 미중 무역전쟁 소강 국면. 끝난 거 아닙니다. 소강 국면이에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90일 연장한 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2018년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드디어 마지막 저희 첫 방송인데 12월. 12월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마지막 12월에 그래도 좀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리치스타님을 항상 먼저 했더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그래도 리치스타 먼저 할까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스타님께 먼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12월 달 어떻게 갈까요? 이 증시 자체가. 원래 보통 12월이면은 윈도우 드레싱도 나와야 되고 배당 물량 들어와야 되는데 딱히 기미가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과연 산타가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지 참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스닥 S&P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빠지는 그리고 또 나스닥이 상승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도 좋은 시그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20포인트 그러니까 7,138포인트까지 지금 찍었다가 지금 사실 이 자리가 무너졌던 자리예요. 예전에 이제 추세가 깨졌던 자리죠. 그래서 이 자리가 쭉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다가 깨지고 나서 추세가 이제 낚싯바늘로 이제 이렇게 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아직 사실은 61일평에 거의 이제 근접하고 나서 이게 주가가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를 지금 찍고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저항 맞고 밀려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512평 이 분홍색 선이 512평인데 512평의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위쪽으로는 62평의 저항이고 추세가 깨졌던 이 추세 저항을 좀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올라타고 나서 그게 아마 7,20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이거 올라탔어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그래서 직전 고점의 7,200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나스닥일 경우에는 7,200포인트를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구름대도 완전히 돌파하는 거고 직전 고점도 돌파를 하는 거고 또 60일 이평 자체도 올라타는 게 되기
형성되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서 이제 지지가 강해지겠죠. 그만큼.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량주 종목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또 종목 자체가 이제 섹터별로 보신다고 하면 대장주 관련주들을 좀 저희가 이제 뭐 섹터를 좀 담아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구름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갭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매물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자리에서 좀 일단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자리에서 구름대에서 일단 걸릴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에서 걸려있고 이 지금 매물대에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계속 행보를 쳤다가 지금 빠졌던 이제 2125포인트 이 위쪽에서 이제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 저 두꺼운 자리에서 걸려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구름대 안쪽으로 물론 일목균형표를 아시는 분도 있고 구름대 안쪽으로 싹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땡땡이 선 서지는 게 이제 구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문이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안 좋고 이게 양운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된다는 신호를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선완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선이 이제 돌파가 됐을 경우에 선 2까지 가는 게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대체로 중간에서 유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바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만약 들어만 가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가 217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70포인트까지는 뭐 당연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 지금 중간에 이 사이는 조금 약간 만약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2170포인트까지 뭐 올라가겠으나 만약에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주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돌파했다가 뭐 선투의 저항을 맞고 살짝 밀렸다가 아니면 뭐 세게 돌파를 해줄 것이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바로 진입하는 것도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좋아질 거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눌림목이 이렇게 눌림목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꺾여서 이렇게 뭐 쌍바닥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구름 안쪽으로만 들어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안쪽으로 좀 2115포인트, 2120포인트를 갖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넘어가주고 이 구름 안대 쪽으로 좀 들어가주는 게 그리고 나서 만약에 구름대까지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2225포인트 저 위쪽에 이제 좀 여기가 이제 갭으로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갭으로 떨어졌던 데를 곳을 이제 이 갭을 메꾸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선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저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2190포인트와 2170% 그다음에 2225포인트 이렇게 세 군데로 좀 저항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간 사이는 매물대가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저항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세 군데의 저항선을 좀 보시고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전략을 잘 짜야 되겠네요. 그렇죠. 돌파했을 때 우리가 제가 볼 때 위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이때는 좀 뭐 자제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게 필요하죠. 매물대를 알고 계시면은 일단 대응을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 지수가 저런 자리에 닿았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음봉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뭐 그럴 때 시장이 좋다 해서 매수 쪽으로 대응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좀 낭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저 구름대만 돌파해준다면 눌림목이 오더라도 일시적인 눌림목이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 쪽으로만 눈을 저도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을 갖고 있었던 전문가이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구름대만 돌파해준다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돌파를 완전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의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스파이더 스타님이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최바닥 이번 하락 10월달에 급락했을 때 최바닥 1980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1980짜리에서 일단 한번 지지를 받겠지만 그때 또 깨지면 이제 1800까지 한다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폭락이니까. 1980 저희 이번 저가가요 1985예요. 5포인트 차이. 야, 이 정도면 거의 작두탄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분석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5포인트 차이네요, 진짜. 지금 딱 5포인트 차이거든요. 1980.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이거 만약 소수점까지 다 맞춘다. 그럼,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방송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겠죠. 일단, 좋은 말씀 한번 잘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저항대나 매물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뒤늦게 불이 나게 라서라도,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톡방 들어가셔가지고, 기초교육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요.
다시 해달라고 조르십시오. 녹화가 다 돼 있습니다. 녹화가 돼 있습니다. 예, 녹화가 돼 있으니까. 녹화가 돼 있기 예. 때문에 반드시 톡방 가셔서 한번 조르시거나 한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방송 관계상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는 못 해드리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치스타님. 자, 리치스타님이 봤을 때는 지금 12월 국내 증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해외까지? 일단 12월 달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어쨌든 주식은 확률 게임이죠.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최근에 20년 동안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온 적이 많았었냐, 또는 들어오지 않은 적이 많았었냐라고 비교한다면은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온 적이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죠. 네,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에 일단은 12월 달에 윈도우 드레싱이 안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주로 1월 달에 상승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일단은 연말이건 연초. 겨울은 그래도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적보다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적이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걸 확률적으로 일단 보는 거고요. 일단 그건 그거고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좀 봐야겠죠. 제가 일단 바라본다는 거는 미중 무역 전쟁 지금 소강 국면 뭐 이렇게 주제가 나왔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잠시 그냥 우리 싸우기로 했는데 잠깐 기다려봐. 우리 좀만 한 5분 뒤에 다시 싸우자. 이거라서. 저때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 기다려 보는데 좀 5분 뒤에 다시 싸우자 그랬는데 잠깐만 한 10분만 더 줄래? 제가 지금 글러브를 지금 덜 낀 것 같으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거라서 일단은 확실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주식시장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은 쉴 수가 있죠. 왜냐? 막 치고받기 일보 직전 싸우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면은 자식들은 풍지박산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되고. 근데 그거를 일단 안 싸우고 좀 기다려보자. 우리 잠깐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좀 대화를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조금 안정이 돼 가고 있고 좀 하나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번에 뭐랄까 이제 무역 대표로 가는 게 이제 라이트 하이저죠. 이번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쪽에 이제 무역 대표로 가는 사람이 하필이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 초강경파. 네, 강경파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중국을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강경파라서 그 사람이 지금 전면에 나설 수가 있다라는 게 좀 시장에 퍼지면서 조금 시장이 지금 별로 진정하고 있어요. 네, 진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환희했다가 다시. 네. 환희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갔다가 좀 나올 때 안 나올 때 좀 구분하면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뭐 남북 테마주 산별적으로만 좀 오르고 보편적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은 모양새를 보였죠. 하지만은 전날의 상승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오늘 장의 이 정도는 약간의 눌림, 약간의 조정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하방 경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죠. 제가 이전에도 2000포인트를 깼을 때도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은 주식을 매수해야 할 때지 현금 비중을 늘릴 필요는 굳이 없다. 오히려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투자해볼 만하다. 단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뿐이다. 네. 좀 순환매를 해서 수익 나는 종목은 빨리빨리 좀 청산하고 순환매를 너무 길게 보지 말자. 네, 너무 길게 보지 말자. 왜냐면은 밴드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은 어쨌든 어제 반등이 굉장히 컸는데 오늘 또 이만큼 또 눌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저도 어제 장만 봤을 때는 내일도 진짜 1%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였지만은 결국에 미 증시가 주간장 미 선물이 그냥 훅 꺾이면서. 네. 미 지수 선물 많이 따라가니까요. 네, 미 지수 선물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장이 그때가 우리나라 시장할 때 같이 열려있죠. 그렇죠. 네. 미국 장은 야간 선물이지만 우리나라 장 주간장은 미국 야간 선물, 미국의 야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물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USTR, 무역 대표부 이제 라이트 하이저가 이제 대표로 좀 나온다는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계속 터지면서 장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미 선물을 이끌어내면서 우리나라 수급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그런데 이거 하나는 또 눈여보시면 좋아요. 왜냐? 장 막판에 그 현물을 팔던 외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약간 뭐냐면 그 연애하고 있는데 여자분 남자가 연애하고 있는데 약간 계속 밀당하는. 그런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외국인 수급이 오늘. 네. 오늘 개인이 현물을 주구장창 매수해서 장 너무 보기 안 좋다 이랬는데 왜냐면은 솔직히 개인들이 현물장에서 매수세로 나선다는 건 장에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장의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의 주체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걸 장 막판에 좀 돌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은 하방 경직이 좀 쌓여 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가의 매수에 대한 유입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긍정적인 거. 이제 분명히 이제 미국 쪽에서 무역 대표부에 대한 이제 또 전반적인 인사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파가 주로 대거 포진하는지 아니면 온건파가 좀 포진하는지 이 부분 아니면 또 중도 성향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아직까지는 방망이를 짧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방망이를 짧게 하는 게 맞고 좀 더 시장은 그래도 하방 경직은 있는 만큼 2,000포인트에 가까워져서 눌림 시에는 매수 쪽을 좀 더 바라본 게 저는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좀 더 눌렸을 때는 매수 쪽은 바라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외국 수입이 그나마 좀 돌아줘서 네. 그 약간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화면으로 하나 잡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 노트북 화면에 지금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요. 쭉 그렇죠. 올라가다가 막판에 이렇게 튀웅!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예, 예. 굉장히 짧은 이게 시간에 거의 막판에 거의 장 마감에 거의 많이 들어왔고요. 동시효과에. 네, 동시효과에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3시죠. 3시부터 쭉 네. 이제 흐름은 좀 유지가 되는데 기관이 하필 또 하여튼 기관의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교육 한번 할까요? 저 아는 분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 교육에다가 죄송합니다, 기관분들. 예, 제가 아는 분 많아가지고 요즘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예, 요즘에 그 기관분들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다고요. 방송에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네. 그렇게 기관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고 저도 인기 많이 들었습니다. 동업자 의식이 없다고 저한테 자꾸 그러는데 좀 좋은 얘기했다고 동업자 의식이 없다는 얘기 듣는 게 참 처음이라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 건데, 그죠? 네, 객관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줄 걸 믿고 있기 때문에요.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받고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종목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목 이슈. 자, 오늘 이 종목 이슈들은 최근에 이제 좀 핫했던 종목들이나 핫했던 섹터 위주로 지금 제가 얘기 많이 드리는데, 한번, 종목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급락 후 지지부진한 유가. 좀 많이 튈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한 유가. 이 지지부진한 게 뭐냐면, 급락하고 초급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도 좀 미진미진해요. 500일을 앞두고 유가의 향방과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건 정확히 맞췄습니다. 예, 이건 좀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스타가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역시 지수 빠지면 경협주죠. 지수 빠지니까 다시 돌아온 경협주들. 급락에 많이 싸졌다는 경협주들 중에 우리가 볼만한 종목 혹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자, 예, 크루드 오일이 지금 현재, 서울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유가가 다시 지금 살짝 반등을 했어요. 살짝 반등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이게 이 정도 올라온 게 너무 조금 올라왔다고 느껴요. 조금 올라왔다고 느끼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오늘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자꾸, 위에서 이 꼴이 맞고 다시 내려오는 계속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원스럽게 뽑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유가 향방을 좀 보시면서 앞으로 500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뭐 서로 또 이견들이 또 한국 쪽의 이견이 안 좋고, 카타르는 또 500 탈퇴한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의 향방과 관련주들 움직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더 스타님 먼저 한번 볼까요? 유가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과연 빠르게 반등이 올 건지 아니면 이 수준에서 머문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게 지금 너무 노트북이 작아서 제가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쪽에다 못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밑에 가려져가지고 계속 올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76.5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몇 틱이냐면 거의 2,750틱이에요. 2,750틱. 2,750. 이게 지금 한 틱에 12,000원이니까 뭐 2,750틱을 한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한 계약 기준으로 그냥 10,000원씩만 잡아도 2,700만 원 그렇죠. 빠진 겁니다. 넉넉히 3천만 원. 네, 넉넉히 3천만 원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틱에 12,000원이니까. 근데 지금 50불에서 지금 많이 당했어요. 많이 뭐냐면 당했죠. 여기서 양봉 뜨고 이렇게 양봉 뜨고 도지 만들고 쉬어가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랜 시간 행보를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도지, 양봉, 음봉 그러면서 한번 쑥 뺐는데 빼버리면서 50불을 깨버렸어요.
깨면서 49.41까지 찍어버렸을 때 이거 45불 가나? 이렇게 돼버린 45불.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행보를 치다 갑자기 쑥 그냥 갭으로 올려버리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참 많이 힘드실 건데. 어려운 구간에 온 거죠, 이제. 어려워요. 사실 이게 지금,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럼 쑥 빼버리고. 이게 이제 몇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 심리가, 야, 이거 갖고 있다가 또 2, 300티 빠져버리면, 이거 좀 대응하기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5일 쪽 유가 관련해가지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타성으로 내가 오늘 양봉이 뜰 거야 해가지고 이거를 100틱이다, 200틱이다 이걸 갖다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어떤 약간 좀 대량의 물량을 싣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부르기보다는 이거를 중장기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내년 2월 달까지 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계약수를 한두 계약 정도만 약간 소량의 계약수로 들어가셔서 시작은 이제 그렇게 좀 흔드는 거에 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장기로 맞아요. 들어가실 거면 약간 좀 증거금이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매수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5불, 56불, 57불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자체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2,750틱이 빠졌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30%만 지금 50%가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피보나치를 여기다 대입을 못 시켜서 지금 이게 지금 가려져서 안 되는데 25%가 이 정도겠죠. 뭐 그 정도면은 그럼 한 56점 뭐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지금 더 껴 있는데 56.50? 이 정도가 지금 25%니까 38.2%까지 올라가려면 이 정도 돼요. 한 58불, 59불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58불, 59불까지는 올라갈 뭐 수 그 있다. 정도까지는 가야 얘가 수요일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수요일상으로는 38.2%의 반등을 주고 나서 못 넘었을 경우에는 뭐 다시 뭐 재차. 근데 이 피보나치 수요일이 정말 과학적이더라고요. 근데 주가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차트에 대입을 했을 때는 이제 반등 구간이죠. 뭐 기술적 반등 아니면 조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바닥을 못 잡아서 그렇지 바닥이 한번 나오고 이게 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제 그 조정 비율을 대입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약하신 분들은 조정 비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서 네이버에다 그냥 피보나치 쳐도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다 나오니까 그냥 대충 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데 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오시면은 뭐 흔쾌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네이버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버분들이 네이버보다 직접 물어보시는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5불까지는 뭐 21일평 만나러 가는 건데 21일평을 저항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1일평이 빨간 선이에요. 이 빨간 선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빨간 선 닿고 21평을 닫고 나서 살짝 밀리든지 아니면 뚫든지 뭐 그렇게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부 21일평의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일단 21일평은 일단 5일이평이 일단은 꺾였었거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탔어요. 그리고 아직 11일평과 5일이평이 이제 골드 크로스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아래쪽에서는 내려고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는 꿈틀꿈틀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지를 받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아래쪽에서는 지금 일단 52불이 지지가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내려왔을 경우에 52불이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뭐 내려오면 일단 손절 처리보다는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매도 쪽보다는 매수 쪽으로 눌림시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타 쪽으로든 뭐 롱포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1일평 닿을 때까지 일단 좀 가져가 보시고 여기에서 돌파 여부를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봤을 때 한 200틱 정도는 더 뭐 위쪽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거다. 예,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한번 이 유가 향방하고 한번 관련주도 움직임 대응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유가 제가 3주 전부터 얘기했죠. 오일 50달러 깨지면 기회라고. 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50달러 깨지면 근데 실제로 깰 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도 기회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깨질 때는 막상 손이 안 나가시죠. 무섭더라고요. 그냥 걸어오세요. 그러면 돼요.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게. 50달러 초반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50달러 초반대도 괜찮고 50달러도 괜찮고 49달러면 더 좋고 40달러 실제로 깼었어요. 네. 50달러 깼었어요. 실제로 50달러를 깨고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등을 나왔는데 제가 제 방송에서도 이미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어차피 50달러라는 자체가 심리적 지지선이고 또 강한 지지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저항선이 있던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깬다 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 위로 2, 300T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회귀하는 자리라고 있습니다. 회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피부마치 말씀해주신 스파이더님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렇죠. 피보나치에도 걸리긴 하는데 피보나치 수혈했다가 거기다가 D마크를 좀 더 입혀야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일이 $50라는 자리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리바인딩 나오는 자리가 이제 피보나치 수혈이 이제 적용되는 자리긴 한데요. 그 자리가 58.1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일은 심리적 지선이 $50인데 그쪽에서는 분명히 작전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분명히 세력들은 절대 $50를 한 방에 깨고 막 $47, $45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에 쌓여있는 숏과 롱이 또 다 있거든요. 네. 또 오일에도 옵션 표시 또 존재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은 숏과 롱은 또 존재가 크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 그 자리가 $50라는 자리죠. 물론 $50를 깨지고 $49에 잡는다면은 더 좋은 가격이었을 테고, 만약에 거기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50 초반대에 잡더라도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미 3주 전, 2주 전, 1주 전 매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일은 $50를 깨지면 꼭 매수를 보시면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지금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뭐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죠. 지금 오늘 장에 54.5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이미 500틱이에요. 네. 바닥에서는 500틱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도 그렇게 약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또 힘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간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온 거죠, 사실. 네, 지금 오일은 이제 차트를 조금 줄여서 봤다가 이제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추세선이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엄청 가팔라요, 오일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 추세선이 엄청 가파른데 이걸 좀 늘려볼게요. 늘려보시면 알겠지만은 오일이 21선이 추세선이 겹칩니다. 굉장히 저항 매물대가 심하겠죠. 이 자리가 지금 오늘 장으로서는 $55 자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일단 이 자리를 돌파하고 만약에 안착한다면은 $58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이고, 만약 이 자리 근처에서 저항을 맞는다면은 일단 다시 좀 또 밀릴 가능성이 단기간 다시 또 조정을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은 오일은 재차 $50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는 아직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길게 본다면은 아직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가는 그래도 오펙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일은 항상 대부분 조금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쪽에 관련된 뭐 정유주와 그리고 플랜트 장비주 이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네. 근데 저희는 이미 $50 찍을 거를 이미 예상하고 이미 2주 전에 매수했는데 아직도 그 자리예요. 네, 아직도 그 자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유가 반등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은 뭐 여기다 주가 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아직도 뭐 여기서 뭐 한 5% 이상 올라간 데 있지만은 제가 뭐 종목을 추천할 때 10% 먹으려고 들어간 종목은 없다 보기 때문에 아직 뭐 여기서 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유주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뭐 플랜트 쪽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강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종목 플랜트는 뭐 삼성이 그렇죠. 최강입니다. 이 세 종목을 조금 유가 반등 시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O일과 뭐 그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한참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말고는 오일이 반등 시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대응할 때, 대응이 이게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이거 다 시장 메모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종목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리치스타님 톡방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보세요. 실시간으로 보시면 실시간 답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꼭 반드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경협주. 급락한 경협주 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은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경협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 월요일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다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조짐을 어제 조짐 보였고 오늘 그쵸.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볼만한 또 경험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네. 자, 일단 경협주 볼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워낙에 지금 다 종목들이 그래도 경협주도 많이 밀렸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종목들이나 뭐 공략할 부분만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도 이제 남부 경협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경협주 그때 안 하셔가 그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계속 빠졌죠. 네, 계속 빠졌었죠.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겠죠. 뭐 수급 전체적으로 뭐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경협주가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죠. 좀 쉽게 많이. 올린 것보다 더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급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좀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고생스러웠던 좀 주가인데 지금 차트가 전체적으로 예뻐요. 아, 괜찮다. 이거. 네, 지금 차트 상황으로는 굉장히 예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경협주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쪽 그 재무상태표를 좀 재무제표를 좀 봐야 들여다 된다. 보면 반드시. 제대로 된 재무상태표가 없어요. 제대로 된 종목이 없다. 거의 몇 없어요. 개 나와요, 몇 개 있어요. 아주 몇 개.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보면은 일단 재무상태표는 별론데 네. 차트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단타 쪽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데 한국전력이 저는 좀 괜찮다라고 봐요. 한국전력.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줄여서 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 분석에 굉장히 좀 의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수급도 많이 보긴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면 물려버렸을 경우에 2만 원대 추가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3만 원대에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뭐 2만 원까지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를 받으셔야 된다. 추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균 단가 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추가받은 물량은 바로 빠져 나와서 평균 단가만 낮은 상태에서 절반 처음에 들어가던 3만 원대의 가격을 2만 5천 원에 낮춰서 그냥 가져가는. 그리고 놔두시면 수익이 뭐 최소한 50% 이상은 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또 한국전력은 또 배당도 많이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국전력은 지금 닮으셔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설사 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아래쪽으로는 지지선이 굉장히 리스크가 없는 어떤 이제 좀 대응이 굉장히 좀 가능한. 그러니까 대신에 두 번에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량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넣지 마시고. 한 방에 이제 몰빵을 하지 마시고 요거 좀 빠질 수 있어 대신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 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남겨놓으신 상태에서 약간 중장기로 가시면 중장기로 갈수록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들은 전부 다 재무상태표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네. 사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많이 없다. 물론 올라가겠죠.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종목 정도는 이제 경업주를 하나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종목을 또 제가 선정을 했던 종목이 남북러 가스 사업 관련해 갖고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세아제강.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조금 저는 이 종목이 좀 괜찮은 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단 좀 약간 화해 모드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자체는 약간 좀 중국의 어떤 이제 원자재 재료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질학 그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어떤 그 약간 철강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여요. 근데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남북 경협 관련해가지고도 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그다음에 미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북한이나 뭐 미국과의 어떤 관계 그다음 우리 남북 뭐 관련해가지고도 좋아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반응할 좀 주가일 것 같아요. 지금 바닥도 봤는데요. 네. 엄청 저평가네요. 저평가가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로 제가 원래 저평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미 뜬 종목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우리방 저희 이제 그린 카톡방에 저희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준비하시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북경협주는 하나는 이제 가져가도 좀 좋지 않겠나.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갖다가 그 기대감에 의해서 경협주는 많이 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지금 영업 그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비해서 24.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2.9% 증가를 했어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7%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주입니다, 실적주. 예, 실적주고 영업이익 증가에다가 뭐 외인 그 수급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저는 일단 재무상태표는 괜찮아요. 재무상태표가 좋고 바닥다지 끝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외인과 기관이 쌍그리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도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상태표 괜찮고 수급 괜찮고 바닥다지 끝났고 지금 뜬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쑥쑥쑥 올라갈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해안선 차트를 좀 돌파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 차트. 예, 제가 봤을 때는 딱 돌파 딱 나오고 딱 가네요. 예,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이번 주에 들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특히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주당 가격이 좀 비싸요.
주식수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매수하실 때 많지 않은 매수하실 때 반드시 거래량을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래량은 적지만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나쁘게 주가 가격이 높아요.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가볍게 쑥쑥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염두하셔가지고 반드시 스파이더스타님한테 한번 질문해보시고 접근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리치스타님. 자, 네.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유엔 제재 받는 것들이 원래 제재인데 이것 예외로 조금 해달라는데 이게 다 먹혀들고 있어요 지금. 유니세프에서 최근에 이제 지원을 또 하기로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좋아질 때 우리가 이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경협주를 볼 때도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세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남북경협주 들어올 때 남북경협주의 테마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상승의 재료가 부족한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재무제표가 빈약한 것들, 재무제표가 좋지 않는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경협에 대한 이슈 말고도 자체적으로 이슈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으로서 남북경협주를 들어간다는 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저희가 또 추천 종목 에코마이스터였죠. 에코마이스터도 뭐 한 50% 이상 먹었던 것 같고 수익을 냈던 것 같고 누누이 봐야 될 종목들로 뭐 말씀드렸던 게 뭐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그리고 또 뭐 에코마이스터 그리고 대아TI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지 보지 말아야 될 종목들도 말씀드렸던 뭐 정황철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보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남북경협주를 들어갈 때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종목들 그리고 일단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재무제표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야 된다고. 재무제표가 안 좋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뭐 재무제표가 좀 개선되고 있지만은 그나마 뭐 에코마이스터나 이제 만든 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무제표 자체가 아직 튼실하지 못한 것 뿐이고 그래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서 일단은 대아TI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요 두 종목이 이제 철도 쪽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그 남북경협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 이슈로도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거의 다 남북 이슈까지 붙은다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달아났어요. 이 종목들을 이미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이미 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9,000원 이하일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미 지금은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그리고 또 GS건설은 저희가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공식적으로 매수되어 있는 종목. 무방에서도 추천드렸고 여기 생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 뭐 GS건설 조금 느리게 가고 있을 뿐 이미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니, GS건설 같은 종목이 빨리 가면 안 돼요. 큰 종목인데.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목이, 시가총액 이렇게 높은 종목이 빨리 가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GS건설을 이전에 한번 44,000원에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미 한 4개월 전에 44,000원에 추천해서 이거에 한 2주일 동안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오래 있었죠. 네, 저희 회원 중에, 회원 아니고 저희 그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약간 욕 비슷하게 기회비용 날렸다고 오늘장 국내 코스피 증시 1% 상승하는데 얘 안 가고 있으면 기회비용 날렸다. 이러고 거의 막 안 좋은 악담하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딱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막 4% 5%씩 해가지고 결국에 1차 목표가 56,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가고 사대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25% 수익 딱 내고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지금 뭐 일단은 이미 15% 이상 상승을 또 나타내줬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따라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잡지를 못했다면은 좀 눌릴 때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남북경협주 자체가 해당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눌릴 때 잡아줘야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 당장 접근하지 네,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일단 눌릴 때 잡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라. 네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슈까지 해가지고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톡방들 찾아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문의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민재건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빠르게 가는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이 세 분의 스타분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세 분의 스타분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다양한 종목 이슈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세 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서 꾸준하게 상담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우선은 퀴즈 정답자분들도 공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정답은 2번. 그린 메일이었습니다. 초록색 편지였죠. 그린 메일 정답 맞춰주신 분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하겠습니다. 7101님, 그리고 2258님, 4420님과 9036님, 9030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전화 꼭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